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85쪽 아우를 병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르다, 서로 어우르다, 아우르다, 서로 따라간다, 합하다라는 뜻으로 병이라고 읽습니다. 이 병자를 만나는 글자는 모두 병이라고 읽습니다. 병은 서로 따라간다라고 했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무언가를 함께하는 모양입니다. 함께한다라는 뜻으로 선을 두 개를 넣거나 한 개를 넣기도 했는데, 아무튼 한자에는 두 이자가 있으면 함께 나란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한다라는 뜻이지만 혼자 쓸 때는 원래 정자로 이렇게 쓰이고 속자로는 이와 같이 붙여서 이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은 병자의 속자입니다. 병은 병풍병자는 몸이 들어가서 어떤 이와 같은 똑같은 몸이 아울러서 쭉 나란히 있는 모양에서 병풍병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는 이 아우를 병자, 합할 병자가 원래는 사람 모양이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자 후에 사람 인자를 더해서 쓰이는 글자입니다. 아우를 병자 이 글자가 쓰이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이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는 아우를 병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타 1800자 이상의 글자를 보면 밥식자가 들어가서 먹을 거를 나란히 쌓아서 만든 떡을 병이라고 합니다. 나란히 쌓아서 만든 시루떡은 병이 되고 전체를 버무려서 찐 떡은 고라고 합니다. 흰떡 고자가 대표적입니다. 병병자는 나란하다는 뜻과 기와 자가 있어서 기와처럼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양쪽으로 손잡이를 나란히 만드는 그릇을 병이라고 합니다. 수레가 나란히 여럿이 있는 모양이고 판금병자는 쇠가 나란히 펼쳐져 있다, 판금이거나 널찍한 솥에서 가마솥 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평평할 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은 방패 두 개의 모양이 나란히 있는 모양입니다. 평평하다, 가지런하다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돌이 평평하고 가지런해서 뭘 갈기에 좋다, 잘 갈린다라는 뜻에서 갈연이라고 합니다. 뭔가 갈고 닦을 때 연마, 연구소 할 때 쓰이는 글자이고, 계집여자가 들어가서 주름 없이 평평한 여자, 곱다라고 공부를 하긴 하지만 연자는 재주가 많다, 일을 잘한다, 아니면 침범하기 어렵다, 은혜롭다 라는 뜻처럼 여러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 글자가 연자입니다. 지금은 사람 이름에만 쓰이므로 곱다라고 고을연, 사람 이름 연으로 공부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에 정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는 이와 같이 우물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우물 모양에서 우물정이라고 하던데 옛날에는 점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 우물정자는 꼭 우물뿐이 아니라 이와 같이 틀을 만들어서 사람 양팔과 양다리를 묶었던 형틀 모양이기도 합니다. 형틀 모양처럼 생긴 우물 모양처럼 만든 형틀이라고 공부를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우물정자는 우물을 나타내기보다는 이와 같이 모양이 위에가 나란히 붙은 모양으로 변해서 형틀 모양을 많이 나타내는데, 모양형자는 나란한 곳에 우물 모양이 붙어서 모양형자는 옛 글자에는 보면 우물정자가 아니라 이렇게 평평할 견자의 모양이 변한 나란한 곳에 그림을 그린 모양이고, 나머지들은 다 형틀 모양입니다. 모양형자 하나만 빼고는 형벌형, 모양형 이런 것들은 다 이와 같이 칼도자가 들어있어서 형틀 모양입니다. 평평할 견자의 모양이 변해간 이런 모양은 모양형자를 말고 칼도자가 들어있으면 전부 다 형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틀에 묶어놓고 칼로 형벌을 가하다, 일정한 틀에 묶어놓고 형틀에 묶어놓고 칼로 형벌을 가하는 형틀, 그리고 밑에 흑도자가 붙어서 흙으로 만든 틀, 어떤 물건을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틀을 형이라고 합니다. 형틀 할 때 많이 쓰이는 글자이고, 위에 풀주자가 붙어서 형벌을 가할 때 쓰던 풀, 성형, 고르자가 들어가서 어떤 글자에 오른쪽에 이와 같이 고르자가 들어가면 성씨를 나타내거나 고을 이름입니다. 어떤 형틀을 만들든지 형벌을 가하든 도구를 만들든 성씨 있을 확률이 많지만
의미가 없고 지금은 단순히 성씨 이름, 성씨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한 가지 이와 같은 형태로 모양이 쓰였을 때 이게 평평할 견자의 변형인지 우물정자의 변형인지는 알기가 어려운데 받침에서 이응이 있으면 대개 우물정자의 변형이고 받침에 니은이 있으면 평평할 견자의 변형으로 보면 좋습니다. 한 가지 모양 형자는 하지만 형자이면서도 원래 평평할 견자에 있었던 글자는 모양 형자 한 글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언뜻 보면 이와 같은 모양과 이 앞모양이 매우 흡사해서 비슷한데 이거는 위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 밑에 함께 공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글자인데 이는 위에가 도구가 나란히 펼쳐져 있는 모양과 오드자 형태를 붙여서 이거는 옷을 펼쳐서 입은 옷, 파티복, 화려한 옷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후에 소매 부분을 없애서 이와 같은 형태로 썼고 그래서 옷을 몸에 펼쳐서 입는다는 뜻에서 펼전으로 쓰이고 수레 차자를 집어넣어서 수레가 넓은 펼쳐져 있는 곳에서 돌다 아니면 곡식을 펼쳐놓고 돌아가면서 곡식을 찧었던 연자방에서 돌다, 돌아눕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입니다. 정각전자는 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검시절을 빼고 난 나머지가 울타리 형태가 있어서 어떤 몸의 울타리 맨 가입 부분, 이라는 뜻에서 궁전의 맨 가입 부분에 집을 뜻해서 전각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몽둥이 숫자는 정각의 기둥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전자는 본래 군대에서 맨 뒤, 맨 끝을 뜻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전자는 집이나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군대의 행렬에서 맨 뒤에 부분을 뜻하는 글자가 전입니다. 전각 지금은 정각전자로 쓰이지만 그래서 삼수형 물에서 무슨 요리를 하고 남은 물에 남은 찌꺼기에서 앙금전이라고 합니다. 볼기둔자는 사람 몸을 뜻하는 고기육자가 들어가서 사람 몸에서 맨 뒷부분인 볼기를 둔이라고 합니다. 둔무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날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은 움집에서 발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발 모양이 후에 이렇게 모양이 변했다가 움집을 그리고 다시 변해서 출자가 되었는데 나가다, 움집에서 발이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내칠출자는 우회가 거무룩자가 붙어서 옛날에 죄인을 내쫓을 때 얼굴에 묵형을 가해서 내쳤기 때문에 내칠출이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손부터 나간다. 이를 그르친다는 뜻에서 졸할줄, 못날줄, 풀줄자가 들어가서 풀이 나와서 싹틀줄. 사람의 몸이 나갈 때 옛날 움집이나 좁은 데서 나갔기 때문에 몸을 굽히고 나가서 굽힐골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생식결을 가리기 위해서 몸을 굽혔다고 하는데 글자대로 보면 몸을 굽히고 나간 모양이 맞겠습니다. 앞에 손이 들어서 몸을 굽히고 뭔가 파내는 모양이고 구멍혈자가 들어가서 구멍 속에서 몸을 굽히고 사는 좁은 구멍에서 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주검시자와 연결해서 주검시와 모양이 비슷한 문호자와 관계된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